안녕하세요. 떼안지기입니다. 오늘은 토양 pH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토양 pH는 토양에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상용 로그 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역수를 해서 상용 로그까지 취했을까? 그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수소이온 농도가 토양에서는 굉장히 작은 농도로 존재하죠. 말하자면 0.00000000001 몰 농도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0.0000001이라는 거를 표현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자연수로 표현되는 것이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작은 농도들을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취했고, 또 이게 보면은 이제 상용 로그만 취하면 음수 값이 나옵니다. 음수는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또 역수를 취하면 이제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요. 역수를 취해서 상용 로그를 취해 가지고 이 pH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H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인지 아니면 염기인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솥당이가 소개를 하고 있죠.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염기는 무엇인가? pH가 이렇게 높은 것은 염기인데요. 염기라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거나 또는 이런 수소이온을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그 수소이온을 흡수한다는 것은 용액 중에 수소이온 농도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죠? 그런 물질들을 이제 염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염기에는 이런 우리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이제 소금의 성분이죠. 바닷물에 들어있는 그런 소금의 성분입니다. 특히 이제 나트륨이 많으면 pH가 9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나트륨이 많은 경우에는 9 이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강한 염기성을 또는 이제 알카리성이라고도 하죠. 알카리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소이온도 있지만 이제 알루미늄은 대표적으로 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제 질산, 인산, 황산, 그리고 뭐 젖산 이런 식의 이제 산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죠. 산인 물질들은 다 산이라는 물질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산이구나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염기성, 알카리성을 띠는 물질은 우리가 석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산성인 토양에 석회질 비료를 저희가 이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pH를 적정 범위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요. 그 성분 중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많으면은 저희가 이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분 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가 만약에 소금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분뇨에도 소금 성분, 특히 나트륨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pH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가축 축사에 사용이 되고 하면은 가축분 퇴비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또
그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게 되죠. pH가 높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축분 탭이 이렇게 나오지, 그게 뭐 염기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탄소의 어떤 격리를 위해서 이제 바이오차를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차는 그 숯입니다. 다양한 바이오매스가 왕겨라든지 나무라든지 또는 가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온 숯이죠, 그죠? 이런 숯의 경우에는 이제 숯이 되는 과정에서 탄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날아갈 수가 있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특히 칼륨,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이오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염기의 함량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pH가 이제 높은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바이오차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 토양의 pH가 어떤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pH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모재가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산성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pH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런 산성 토양을 또 새역을 넣었다든지 뭐 그러면은 또 pH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석회를 오랫동안 시용했거나 이런 염기 함량이 많은 그런 염기 함량이 높은 가축분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용된 토양의 경우에는 pH가 높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가뭄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밑에 있던 게 올라와서 또 축척이 되죠, 그죠? 그래서 또 pH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서 현재의 pH를 알 필요가 있다.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pH가 좀 5.5와 7.5 사이에 있지 않고 5.5 이하거나 7.5 이상으로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H 어떤 교정이 필요합니다. 즉 말하자면 pH가 너무 낮은 토양은 염기를 넣어서 이 적정 범위로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pH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을 넣어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작기 전에 작물이 심기 전에는 이런 고형 비료들, 그 염기의 경우에는 석회질 비료, 산의 경우에는 황가루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작물 재배 중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형 비료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어떤 바로 효과가 나지 않는 점, 그리고 작물에 어떤 피해가 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액상 비료를 쓰게 됩니다. 좀 농도가 낮은 액상 비료를 쓰는 거죠. 액상 물에 녹아 있는 형태죠, 그죠? 이 물에 녹아 있는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석회 포화액, 염기로서는 소석회 포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서는 이제 진한 질산이나 진한 인산, 그러니까 공업용 그런 인산을 1000배 희석해 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pH 교정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쓸 때 토양에 따라서 처리량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토양의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네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토는 모래가 많은 그런 양토, 모래가 좀 많은 토양입니다. 그리고 미사질 양토는 사양토에 비해서는 모래가 적고 점토가 좀 많은 그런 토양입니다. 그 완충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점토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중에서 이제 부식이라고 토양에서 이제 전하를 가진 유기물입니다. 다양한 그 전기를 띠는 유기물인데요. 이 유기물들이 이 수소 이온들을 다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산을 흡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칼슘이나 이런 석회질 비료를 넣을 때 또 석회를 흡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흡착하는 용량이 큰 그런 토양이 완충 용량이 큰 토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충 용량이 큰 토양은 조금 더 산과 염기의 첨가량을 좀 높여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pH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pH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